하이브리드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두 차종을 전부 시승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시승할 차입니다. 자, 이 프리우스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 그 외관 디자인을 보면 좀 어디서도 이렇게 크게 좋은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좀 약간 두꺼비 같기도 하고 개구리 같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단순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그냥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북미나 또 유럽 뭐 이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팔리기는 했는데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뭐 택시 또 은퇴자들 그러니까 좀 실버 세대에서 좀 저렴한 유지비 그리고 이게 특별하게 모나지 않게 타는 그런 차로 지금까지 쭉 인식이 되었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작년 11월에 글로벌 출시가 처음 되는데요. 이 5세대 프리우스는 정말 요즘의 어떤 그 트렌디한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뭐 토요타는 이렇게 뭐 한눈에 반하는 디자인 뭐 이걸 컨셉으로 개발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전고가 좀 낮아지고 또 외부에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측면이나 뭐 후드나 이런데 캐릭터 라인 같은 것들이 가능한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포티하면서도 깔끔한 그런 외관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전면에서 이렇게 루프를 타고 이게 뒷부분까지 쭉 이어지는 그 라인이 굉장히 완만한 경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뭔가 하나의 일체감 뭐 이런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고요. 그리고 루프 피크라고 하죠. 이게 이제 차량 후방으로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공력 성능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외관 전체 실루엣이 주는 그런 스포티한 이미지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외관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역동감 뭐 이런 것들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손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또 이렇게 전면부에 보시면 조명이 상당히 슬림해졌죠. 얇아졌습니다. 주간 전조등도 그렇고 헤드라이트도 그렇고 뭐 방향지시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베젤로 싹 다 이렇게 감싸놨는데 굉장히 얇은 그 테두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퓨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크롬 이거 구광이라고 해야 되나 유광이라고 해야 되나 블랙 하이그로시하고 약간 광택이 나는 그런 크롬으로 마감을 해서 이게 전면에 이렇게 라이트를 딱 켜면 주간전조등이 이렇게 약간 우리로 보면 디귿자 이런 형태에다가 밑에 또 이렇게 슬림한 조명까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날카롭고 스포티한 그런 감성을 주고 있고요. 후면에도 보면은 테일램프를 좌우로 이렇게 쭉 연결을 해놨죠. 수평으로 연결을 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외관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이게 19인치 타이어거든요. 19인치 타이어가 이게 사이즈 규격이 조금 생소합니다. 폭이 195mm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보통 19인치 정도 되는 타이어 단면 폭이 대부분은 이제 235, 245, 막 200은 넘거든요. 이런 범위에 있는데 이게 지금 프리우스에 달린 타이어를 보면은 이게 195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어의 외부에서路面에 닿는 폭이 굉장히 좁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좁아도 괜찮나? 이게 단면의 폭이 195 정도 되면은 19인치가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 뭐 16이나 뭐 17 정확한 거는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뭐 16이나 17, 15, 막 이 정도 사이즈의 타이어의 단면 폭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연료 효율성을 상당히 높이기 위해서 지면하고 닿는 폭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어떤 그 외관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고급스러움이라든가 차급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뭐 편평비나 뭐 이런 것들은 19인치 타이어로 좀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단면 폭이 좀 좁은 그런 타이어를 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국내에 이런 사이즈의 타이어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는지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뭐 이제 프리우스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이제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들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석 콕핏 주변을 보시면은 예전 프리우스하고는 확 달라졌죠. 지금 톱 마운트에 지금 클러스터도 있고요. 그리고 12.3인치 대형 스크린도 중앙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스티어링 힐 사이즈가 조금 작아 보이기는 하는데, 저게 아마 상단에 있는 톱 마운트, 그러니까 클러스터의 어떤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티어링 힐 직경을 이제 살짝 작게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딱 보이고요. 또 12.3인치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도 보이고 클러스터도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 프리우스가 갖고 있던 조금은 약간 올드하면서도 약간 촌스러웠던 그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다 바뀌었고요. 또 콘솔부의 어떤 정동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간결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컵홀더도 보이고요. 그리고 간단한 소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러기지룸 같은 것들도 잘 갖춰놨고요. C타입 충전 포트 2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 파워 아웃렛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에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사실 도요타 라인업에서 약간 좀 단점 가운데 하나로 이런 충분하지 못한 인포테인먼트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5세대 프리우스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뭐 커넥티비티 시스템도 잘 갖춰놨는데, 애플 카플레이나 또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기본 제공되는 맵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하고 다르게 뭐 어떤 시인성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운전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그러니까 직관적인 어떤 사용이 필요한 버튼, 공조장치 뭐 이런 것들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버튼 타입으로 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편하게 해놨고요. 지금 실내에서 보면 시야가 상당히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뭐 전방 시야나 또 측후방 시야나 이런 것들 상당히 잘 확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트글라스 같은 것들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측면 시야 같은 것들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거 충전이 안 돼가지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아닌 거 같아요. 아닌데? 안 될 리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트렁크 바닥 아래에 이제 몇 개의 이제 트레이를 나눠 놓은 그런 러기지 공간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약간 흰색 스티로폼, 굉장히 싸구려티가 나는 흰색 스티로폼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은 다른 차들도 이제 스티로폼 소재를 쓰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약간 뭐 검정색이나 뭐 좀 이런 어떤 가공을 해서 좀 강도도 좀 있어 보이게 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싸구려 느낌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프리우스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흰색 스티로폼 이걸로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손톱으로 잘못 긁으면 뭐 그냥 이게 부서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좋은데, 저는 지금 하이브리드 2열에 지금 타 있습니다. 일단 2열 공간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만한 사이즈의 차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을 갖고 있는데요. 좀 살짝 불편한 게 이 시트 바닥하고 차 바닥하고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높지가 않아 가지고 발이 이렇게 좀 1열 시트 아래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면 발을 뻗는 게 조금 더 편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게 살짝 아쉽네요. 뭐 그런 정도 빼면 2열에 뭐 다른 건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C타입 충전 포트도 2열에 이렇게 2개나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시트 안쪽에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 소재를 많이 썼고요. 제가 여기 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출발을 하겠습니다. 운전 모드가, 주행 모드가 커스텀 있고 스포츠 있고 노멀 있고 에코 있는데, 저는 에코로 가고요.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물론 뭐 주행거리가 한 40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의 어떤 실주행 연비라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달렸을 때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최고 출력이 시스템 총 출력이 196마력입니다. 엔진 출력은 한 150마력 정도 되고요. 출력으로 봤을 때는 뭐 2.0 배기량 차들이 갖고 있는 보통 수준의 수치를 갖고 있는데요. 모터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합산 출력이 196마력 되는 겁니다. 연비는 지금 복합 기준으로 해서 20.9km/L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주행에서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겠고요. 사실 프리우스가 1997년 이때 처음 출시됐을 때만 해도 이제 연료 효율성에 좀 중점을 두고 개발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뭐 주행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5세대 프리우스를 개발할 때 컨셉이 좀 재미있는 차를 만들자, 그래서 드라이빙 성능에 많이 중점을 두고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짧게 시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페달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셰시 피드백 같은 것들도 많이 다듬어진 느낌이 들고요. 이게 전륜에 맥퍼슨 스트럿 그리고 후륜에 굉장히 좋은 서스펜션 W15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차체의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가속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노면의 어떤 요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바운스가 약하게 그리고 또 굉장히 좀 능숙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뭐 차량의 어떤 그 거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좀 길게 타보면서 다양한 조건에서 이렇게 운전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승차감, CC 피드백이라든가 또 하체에서 올라오는 그런 감성 같은 것들은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승을 마쳤고요. 이번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승을 할 차례입니다. 토요타 직원들한테 야, 내가 만약에 프리우스를 산다고 했을 때 하이브리드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어떤 차를 추천하겠냐 했더니 대부분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라,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하이브리드하고 외관에 차이는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엠블럼이 하나 달려 있고요. 또 이렇게 주유구 말고 연료 주입구 말고 이렇게 충전구가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실내의 시트에서도 살짝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붉은색 스티치로 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주행 모드에서 완전 순수 전기 모드로 주행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 전기 모드로 갈 수도 있고 또 하이브리드 모드로 달릴 수도 있고 또 이제 전기를 충전해 가면서 내연기관으로 전기를 충전해 가면서 달릴 수 있는 모드도 있고 이런 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전기 모드로는 64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의 좀 보완책으로 나온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전기차라는 게 어떤 주행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단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리는 순수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하고 또 좀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가솔린 엔진으로 이렇게 좀 장거리를 뛸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하이브리드카나 전기차나 일반 내연기관이나 이런 거에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또 주행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굳이 이게 또 차값이 아무래도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차값이
좀 비싼 편입니다. 다른 내연기관 차나 뭐 순수 전기차나 뭐 이런 거, 뭐 하이브리드 카나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차 가격에 갖는 그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시장에서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해 왔는데요. 사실 요즘 들어와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도요타도 제가 프리우스 사전 계약 대수가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70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700대 국산차나 뭐 이런 거 비교했을 때는 뭐 사전 계약 대수 700대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수입차, 특히나 이제 프리우스 같은 세그먼트의 차가 사전 계약이 700대 정도 됐다고 하면 그렇게 뭐 낮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지금은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중이 20% 정도 되면 한 140대 정도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 나왔던 도요타의 다른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하고 거의 5대5 정도 비중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찾는 수요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하이브리드 수요에 맞춰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타는 사람들이 뭔가 만족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아마 찾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전기 모드로 순수 전기 모드로만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 전기차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감성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전기차 특유의 어떤 그 정숙성이라든가 또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하고 밑에 뭐 셰시의 피드백이라든가 차체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뭐 서스펜션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만큼 또 이제 배터리가 탑재되고 있기 때문에 중량이 조금 더 나가는 게 있죠. 중량이 조금 더 나가면은 차체의 거동성에 약간 좀 느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는 아니고요. 근데 살짝 이제 브레이크 같은 거 밟을 때 조금은 무겁게 반응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공차 중량의 영향을 아예 안 받는다고는 할 수 없고, 어느 정도는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눈에 띄게 뭐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토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승을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역시 뭐 하이브리드 하면 가장 장점이 뭐 효율성인데, 연료 효율성인데 좀 거칠게 몰았어도 20km가 넘는 그런 연비를 보여줬고요.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 모드에서 보여주는 전기차 특유의 그런 정숙성 이런 것들도 돋보였던 모델입니다. 자, 이제 가격들이 국산차하고 뭐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하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그런 가격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주행 성능이나 뭐 실내의 패키지 같은 것들은 이전 세대하고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점들 때문에 사전 계약 대수 700대 괜찮은 성적을 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조금 더 긴 시간 주행을 하면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장점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테월드 김은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